강력한 북동풍의 영향으로 이번 주 미 일부 지역은 극심한 추위를 겪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뉴욕시는 이번 폭풍을 피해갈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동안 미 동부를 강타한 겨울 폭풍으로 인한 폭우로 최소 10명이 사망했습니다. 30대 한인 남성이 아버지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2회 코리안 설날 퍼레이드가 지난 주말 뉴욕시 플러싱 한복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뉴저지 한인 밀집 타운인 레오니아 콘도 단지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막대한 재산 피해를 낸 가운데 이 중에는 한인 가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시위가 일요일 로어 맨해튼에서 열렸습니다. 계란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트레이더 조스는 계란 1더즌에 3.49달러로 가격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팬데믹 이후 소화전을 가로막는 차량에 대한 불만 신고 접수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강력한 북동풍이 전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미 일부 지역은 최대 1피트의 눈과 극심한 추위를 겪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뉴욕시는 이번 폭풍을 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윤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폭스 기상예보센터 기상학자 스티븐 맥클라우드는 평원에서 발생하는 겨울 폭풍이 미 중부 지역과 오하이오밸리 일부 지역을 가로질러 이동하며 홍수를 야기할 것이라고 밝히며 기록적인 눈 소식을 예보했습니다. 맥클라우드 기상학자에 따르면 이번 폭풍은 버지니아 남부, 노스캐롤라이나 일부, 그리고 델러웨이와 메릴랜드까지 타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수준에서 폭설이 내릴 경우 아이오와주 디모인에서 시카고까지 이어지는 90번 주간 고속도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8에서 12인치의 눈이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동부 해안 도시는 이번 폭풍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폭풍은 해안선을 따라 북동쪽으로 이동하며 뉴 잉글랜드를 강타하는 대신 대서양으로 방향을 바꿀 것으로 보여 뉴욕시 롱아일랜드 등 지역은 폭풍의 영향권에 들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북동부 일부 지역에서는 수요일과 목요일 아침까지 약간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돼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주말 동안 미 동부를 강타한 겨울폭풍으로 인한 폭우로 최소 10명이 사망했습니다. 오늘 서쪽으로 이동한 겨울폭풍은 락키 산맥과 평원 북부를 휩쓸며 화요일까지 강추위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윤우 기자입니다. 국립기상청은 화요일까지 생명을 위협하는 추위가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몬태나 북동부의 기온은 영하 45도까지 떨어지면서 체감온도가 영하 60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학자들은 북극 근처에 머물던 차가운 공기가 북극의 기상요인과 결합하며 미국과 유럽으로 밀려 들어오면서 이번 시즌에 여러 주에서 가장 추운 극소용돌이 현상을 경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요일 켄터키주에서만 사망자가 9명 속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켄터키주의 재난선포 요청을 승인하고 연방재난관리청이 주 저녁에 구호 활동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특히 뉴욕 남부에서 조지아에 이르기까지 동부 해안 대부분의 지역들이 정전 사태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주 남부 13개 카운티는 홍수로 인해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일부 지역은 일요일 차량 통행이 차단됐습니다. 또 미시간주에서는 얼음과 눈으로 인해 오늘 오후까지 겨울 기상주의보가 내려졌는데 미시간주 경찰은 일요일 디트로이트 지역 주변에서 114건의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인근 지역을 여행하시는 운전자들은 안전에 특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30대 한인 남성이 아버지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성의 어머니는 아들의 정신질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는 과거 여성 모델에게 위협적인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과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35세의 티모시 사랑 라 씨가 라스베거스 사우스웨스트 밸리 지역 자택에서 73세 아버지 라 은진 씨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지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직장에서 퇴근해 집으로 돌아온 용의자의 어머니가 집에서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남편을 발견하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안방에서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라 씨를 발견했는데 현장에는 총격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9mm 총기와 탄피도 함께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클락 카운티 검시국은 라은진 씨가 머리 오른쪽 뒤쪽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문서에 따르면 아들은 부모와 함께 거주해 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특정 의학적 질환을 앓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이 같은 내용은 보고서에서 삭제됐습니다. 경찰은 자택 주변을 수색해 동네를 거닐고 있던 아들 라 씨를 발견해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아들 라 씨는 외계인이 아버지를 죽이라고 했다고 주장했으며 고문당하고 있던 노동자를 구하고 있었고 이 노동자가 아버지의 얼굴을 쓰고 있었다는 황당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의자 티모시 라 씨는 과거 LA 지역에서도 스토킹과 불법 무기 소지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2018년 7월 연장된 보호명령을 위반한 혐의, 총기 소지를 금지당한 상태에서 무기를 소지한 혐의 2건, 그리고 폭발물 또는 발화장치 구성 요소를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당시 라 씨는 2015년 스토킹과 테러 위협 혐의로 LA 카운티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가석방 중이었으며 같은 해 5월 말 라스베거스 경찰의 불심 검문 과정에서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라 씨는 2018년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하는 한 여성 모델에게 총으로 너를 죽이려 한다는 등 극도로 위협적인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3만 건 이상 보낸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퀸 산인회 주최 코리안 설날 프레이드가 지난 주말 뉴욕시 플러싱 한복판에서 성황리에 펼쳐졌습니다. 이번 프레이드는 여러 한인 단체들의 특별 후원으로 화려하게 풍성하게 펼쳐졌습니다. 전상 기자입니다. 퀸즈 한인회는 지난해 플러싱 한인타운 일대에서 처음 실시했던 정월 대보름 지신 밟기 행사에 이어 올해 2회 행사를 코리안 설날 퍼레이드로 성대하게 개최했습니다. 한국 고유의 명절인 설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고 화합하기 위해 개최한 코리안 설날 퍼레이드에는 뉴욕 한인 봉사센터, 퀸즈 YWCA, 뉴욕 가정상담소, 시민참여센터 등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각계 단체들이 특별 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특히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의원과 에드워드 브라운스타 뉴욕주 하원의원, 샌드라 황 뉴욕시의원 등 주류 정치인도 참석했습니다. 퍼레이드에는 250여 명에 달하는 풍물패에 힘찬 북소리를 필두로 태극기와 성조기로 화려하게 술을 놓으며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6가 H마트에서 노던 블러바드 167가 리셉션 하우스까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퍼레이드 후 리셉션 하우스에서는 KCS 부채춤 공연과 퀸즈 YWCA 사물놀이 등의 한국 전통 축하 공연을 갖고 이어서 떡국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연탁 퀸즈 한인회장은 참석자들에게 세배를 올리며 한민족 최대 전통 명절인 설날을 지역 주민에게 알리고 화합의 축제로 만들기 위해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며 한인 이민자들의 터전인 플러싱에서 이 행사가 매년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맥 연방하원의원과 브라운스틴 뉴욕주 하원의원, 황 뉴욕시 의원은 축사에서 지난 2023년 뉴욕주에서 제정된 주내 공립학교 설날 휴교일 선포 법안에 따라 한인 2세들을 비롯한 아시안 커뮤니티가 문화와 전통을 배우고 기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이 행사가 한인 사회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인 리오니아 콘도 단지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막대한 재산 피해를 낸 가운데 이 중에는 한인 가정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온라인 고펀미에는 화재 피해 한인을 돕자는 글도 게시됐습니다. 부부와 세 자녀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집과 옷 등 모동 생필품이 불에 타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레오니아 406 그랜드 애비뉴에 위치한 콘도 단지에서 5급 알람 규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콘도 단지 내 한 건물에서 시작된 불길이 강한 바람으로 인해 인근 건물까지 옮겨 붙으면서 결국 2개 동이 전소됐습니다. 레오니아를 비롯해 인근 타운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수시간 동안 진화 작업을 펼쳤으며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중에는 한인 가정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온라인 기금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에는 화재 피해 한인을 돕자는 글이 게시됐습니다.
부부와 세 자녀는 목숨을 건졌지만 삶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도움을 호소하는 글이 게재됐습니다. 또 다른 한인도 두 자녀가 있는 한인 가정의 피해 상황을 공유하며 지원이 절실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적십자 뉴저지부는 화재 피해를 입은 10개 가정에 34명을 돕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피해 주민들에게 임시 숙소와 음식, 의복 등 긴급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레오니아 공공도서관에는 화재 피해자를 위한 구호 물품 기부함이 설치돼 성인과 아동용 의류와 신발, 세면용품, 물 등의 기부가 필요한 상황으로 전해졌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일요일 비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애덤 시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시위로 로어 맨해튼 거리가 북적였습니다. 시위자들은 애덤 시장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거래를 대가로 인질로 잡혀 있다고 주장하며 캐티 호크 뉴욕 주지사에게 애덤 시장의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비를 무릅쓰고 일요일 로어 맨해튼 거리에 모였습니다. 시위자들은 비상 집회를 열고 호컬 주지사에게 권한 행사를 통해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을 직위에서 해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변화를 위한 뉴욕 커뮤니티의 앨리스 나스시멘토는 애덤스 시장을 해임하는 것은 호컬 주지사의 책임이라며 호컬 주지사의 강력한 권한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지난주에 있었던 애덤스 시장과 톰 호만 국경차르의 만남 이후 촉발됐는데 회의에선 뉴욕시가 불법 체류자 추방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한편 애덤스 시장은 일요일 아침 참여한 퀸즈 교회 예배에서 자신의 해임을 주장하는 이들을 악마라고 명명하며 이후 시위 관련 질문에 대해서도 도시 인구가 830만 명인데 시위 인구가 830만 명이나 될까요? 라고 답하며 사임 요구를 무시했습니다. 나스시멘토는 이 도시는 이민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시를 운영하는 사람은 이민자인 우리이며 우리는 아담스 시장의 이민자 추방 협력 약속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아담스 시장에 대한 혐의를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하면서도 아담스 시장 해임 의사는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계란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트레이더 조스는 계란 한 판 12개에 3.49달러로 가격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류 독감으로 인한 계란 부족이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인데요. 트레이더 조스는 자체 브랜드와 직접 거래를 통해 비용을 관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전국적으로 계란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일부 상점에서는 1더즌에 $10를 넘는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레이더 조스에서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월 11일 기준으로 트레이더 조스에서의 계란 가격은 1더즌에 평균 3.49달러로 전국 평균인 4.95달러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는 노동통계국 자료에 의한 것으로 2023년 12월 1더즌의 평균 가격은 4.15달러였으며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일부 상점에서는 1더즌에 최대 12달러까지 가격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계란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은 전국적인 조류 독감 발생으로 인한 계란 부족입니다. 이로 인해 계란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식품 업계뿐만 아니라 레스토랑 산업에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와플하우스는 계란 한 개당 50센트의 추가 요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레이더 조스는 최근 계란 수급을 관리하기 위해 1인당 하루에 1더즌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레이더 조스는 가격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트레이더 조스는 공급업체와 직접 거래하고 자체 브랜드를 사용하여 가격 인상을 피하고 비용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레이더 조스 대변인은 우리는 고객에게 최고의 품질을 가장 좋은 가격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며 가격은 비용 변화가 있을 때만 변경된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뉴욕시에서 팬데믹 이후 소화전을 가로막는 차량에 대한 불만 신고 접수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최근 뉴욕시에서는 차단된 소화전으로 인해 화재 대응이 늦어져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는데요. 퀸시 의회는 강력한 처벌과 자동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주윤우 기자입니다. 팬데믹 이후 소화전 앞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한 불만 접수가 급증했습니다. 3.11에 접수된 소화전 차단 신고는 몇 년 동안 급증했으며 2014년 11,886건에서 2020년 64,346건, 2021년에는 105,155건으로 증가했으며 2023년에는 134,377건에 달했습니다.
불만 신고 접수 건수의 급증은 최근 뉴욕시에서 발생한 2건의 화재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재 발생 당시 소화전 앞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소방차가 소화전에 접근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 퀸즈 시의회 의원 조안 아리올라는 소화전 차단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과 자동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차량이 소화전을 막은 증거 영상을 3일 1에 제출하면 자동으로 벌금이 부과되도록 할 법안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아리올라 의원 사무실은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거치대가 주차 공간을 차지한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통부는 뉴욕시에 약 3만 개의 거리 주차 공간이 있으며 최근 발생한 화재는 자전거 도로가 많은 지역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뉴욕 소방당국은 소화전 앞 15피트 이내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임을 강조하며 뉴욕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의 확산으로 계란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구조 조정 과정에서 관련 대응 인력을 25%나 해고했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해당 사무국은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응하는 시설로 전국에 58개 연구소를 두고 직원은 14명에 불과하지만 동물 질병 발생에 대해 대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농무부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2,200만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이로 인해 계란 가격이 사상 최고치인 12개당 $4.95까지 치솟았습니다. 일부 식료품점에서는 품귀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에게 과제로 급부상했습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에 따라 한국민이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담은 안전 공지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대사관은 유학, 취업, 방문, 여행 또는 기타 사유로 미국 내 체류 중인 한국민에게 비자 유효 기간을 확인하고 만료가 임박했을 경우 적기에 신속히 갱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국 내 여행, 체류 중인 국민도 법적 지위를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서류를 항상 지참하고 비상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처를 준비하라고 안내했습니다. 또 경미한 법령 위반은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사관은 특히 학생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는 유학생은 불법 취업, 노동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심각한 이민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푸드스탬프 EBT 카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인을 포함한 플러싱 일대 시니어를 중심으로 EBT 카드 잔액이 대거 털렸지만 연방정부 지원이 끊겨 피해를 입어도 보상받을 길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EBT 카드 사기는 카드 결제 단말기에 불법 판독기나 해킹 장치를 몰래 설치한 뒤 핀 넘버와 개인정보를 훔쳐내는 스키밍 사기가 대표적입니다. 샌드라 황 뉴욕시 의원실에서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8월에서 12월 플러싱 일대 EBT 카드 피해자의 보상 청구 건수는 1990건에 달했습니다. 잔 리오 뉴욕주 상원의원은 EBT 카드를 IC 칩 카드로 전환해 보안을 강화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중단된 연방정부의 푸드스탬프 피해 보상 지원금을 되살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뉴저지주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 첫 주까지 독감으로 인한 사망 환자는 1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올 1월 이후 독감 사망자는 112명으로 주당 15명에서 25명이 목숨을 잃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건국 자료에 따르면 2월 첫 주에만 12,158건의 독감 감염이 보고됐습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3,410건이 많은 수치입니다. 병원 응급실을 찾거나 입원한 독감 환자 수도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독감으로 인한 결석이 지난 1월 이후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독감과 함께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사망도 무시 못할 수준입니다. 주 보건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2월 초까지 코로나19에 의한 사망자는 9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